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상담도 해주면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가 저 은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걸 너무 이른 나이에 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안녕하세요. 요즘 무기력에 빠져 강의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넘어져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게 교육의 부작용 아닐까요? 맥락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토시 하나를 이렇게 언제까지 넘어져 있어야 될까요? 언제쯤 일어나야 넘어지지 않았을 때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 고맙습니다. 그 5월에 유산을 해가지고 아유, 지금 이제 상담도 받고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또 계속 넘어져 있는 제가 너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첫 아이였나요? 아니면 지금 아이가 또 있으신가요? 첫 아이였는데 첫 아이. 네. 결혼은 한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되셨고 결혼하시고 너무 좋았고 또 아이도 2년 만에 딱 적절하게 신혼생활 우리가 딱 하고 딱 아이가 생겼을 텐데 되게 뭐 옷도 사고 뭐 아이 용품도 사고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아이가 그렇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일단 우리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넘어지면서 뼈에 금이 갔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게 우리의 뭐 이미지 때문이든 아니면 그래 다시 일상을 살자 뭐 이런 마음 때문이든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날 힘이 없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힘이 있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극장 갔는데 좀 미리 가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의 뭐 사정이 있어서 늦게 갔어요. 이미 영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불은 꺼졌어요. 오른손 왼손에 나초랑 버터구이 오징어랑 콜라랑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공간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너무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나마 바닥에 뭐 그런 걸 많이 박아줬는데 옛날 극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잡섰으니까 옛날 극장 가봤잖아요. 뭐 단성사 막 이런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바닥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불빛 이런 거 안 박혀 있었거든요. 화살표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컴컴한 거야. 근데 눈이 갑자기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선생님 부부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면 적응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준비했어요. 그때 돌아가셔도 충격인데 갑자기 오전에 인사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는?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가려고 하면 사고가 나요. 그때는 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으로 눈을 감는 게 좋죠.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거든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숨을 이렇게 내뱉으면 실제 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 안에는 조리개가 있거든요. 빛을 모으는. 이게 멈추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조금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더 확장이 돼요. 그러면 그 빛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환하게 보이진 절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가 딱 갈 만한 그 정도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다음 또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또 지금과는 아주 다른 감정이 되실 것 같아요. 부디 두 분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종교를 떠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우리가 이 와중에 고마운 거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최소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정말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슬픔을 지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우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냥 그 슬픔과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을 밀어내려고 하면 이게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요즘 혹시 슬프거나 힘드신 일이 있다면 이 슬픔을 극복한다라는 이 단어로 접근하지 말고 같이 간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자. 그게 더 희망적 메시지거든요. 언제 두려움을 이겨요? 그날이 잘 안 오는데.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두려움이 빛이 와서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니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 슬픔과 당분간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운동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산책도 한번 좀 하면서 이제 가을이니까 힘들지만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랑 같이, 남편하고 같이, 혼자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산책했는데 아줌마들이 막 독특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볼거리도 많더라고요. 저 빼고 다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 아줌마들 배때기는 왜 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뱃살이 들어가요? 얼마나 맞아야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나무에 배 긁는 거는 그건 뭐예요, 또? 그건 뭐예요? 나무에 길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뒤지겠네요. 이제 모든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와서 나무의 길을 다 이렇게 앗아가니까 그 나무는 말라 뒤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갑자기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고통은 슬픔은 갑자기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간다. 근데 좋은 거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제가 말한 잠깐 누워 있어라 그건 1단계. 이렇게 힘들면 그냥 1단계. 계속 누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1단계 정리할게요. 추천합니다. 살다가 힘든 일이 오면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넘어져서 또 사고 나잖아요. 그때는 정말 좀 내가 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야죠. 그때는 오히려 안 먹는 게 나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포유류 중에 상처를 입었을 때 먹는 거는 사람밖에 없대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아프면 일단 금식이래요. 왜냐하면 여기로 간 이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이게 엄청나대네요, 에너지가. 그래서 일단은 금식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너무 잘 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1단계. 그러다가 지금 선생님 이제 2단계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한쪽에 가진 채로 산책도 하고, 여기 오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정말. 이 강연이라서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동했잖아요. 이동한 거 잘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책도 보고. 그리고는 근데 우리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나 그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슬픈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떠났을 때 우린 슬퍼요. 친구도. 반려동물만 돼도 되게 그거 힘들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저희가 먼저 삶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뭘 원하겠어요? 전 딱 2가지를 원할 것 같아요. 1번, 잘 살아라. 잘 살다 또 보자. 2번, 나 잊지 말아달라. 너무 유치하지만 나 잊지 말아달라. 자, 근데 먼저 떠난 우리의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여기가 되어야 이 슬픔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슬픔이 나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해. 이걸 떼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내가 그러면 같이 죽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든 마음으로든 조금 더 건강해져야 그 슬픔을 우리의 삶의 끝나는 날까지 함께 우리의 공간 안에 둘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싶을 땐 우리가 우리를 세워야 우리의 그 슬픔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생각하면 우리를 세우자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3 때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정말 1년 반 동안 영혼 없는 껍데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내가 죽거나 아니면 인생을 즐기지 못하겠구나 해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친구들한테 상담도 해주면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했고 진로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상담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상담을 진로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데 제가 다시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는 진로를 바꿔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리 고2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운동을 해요? 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고등학생입니다. 최소 40대인데. 아빠하고 많이 친했나요? 네, 많이 친했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네, 제 강연은 언제부터 봤나요? 무너지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강사님 영상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강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좀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던가요? 대부분 얘기를 이런 가족 부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가족도 저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뭐 아픔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아빠한테 많이 죄송하죠. 만약에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리고 좋은 말도 하고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리광만 부린 것 같고 너무 심할 만만 한 것 같고, 예, 도와줄 때 못 도와준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좀 저를 많이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워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슬프지만 그리운데 만날 수 없는 아버지는 더욱더 슬프다고 생각해요. 네. 또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훨씬 깊은 그 아픔을 겪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가 강의든 상담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은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시장이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시장을 나눠 먹자고 지금. 보통 우리의 사연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소명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하면 vocation이래요. 천직. 근데 이 천직의 어원이 voice래요. vocation의 어원이. voice는 소리잖아요. 목소리. 근데 그 소리의 또 어원은 진동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쉽게 설명하면 천직은 나의 마음을 진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 심장이 진동하냐면 첫 번째 의미를 느낄 때, 두 번째 흥미를 느낄 때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지금 의미와 흥미를 둘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는 이거를 상담학으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진솔하고 그 마음의 현상을 되게 잘 이해할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친구 눈에 먼저 보일 거예요. 사람 목소리, 얼굴 표정, 기운, 행동 패턴, 막 내 온몸을 향해서 그러면 친구는 그걸 던지려고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그건 다 자기 경험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 슬픔으로. 근데 이제 친구는 그 값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원래 센스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친구한테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생님도 친구한테 얘기하게 되고, 어른들도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게 되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친구를 먹어버려. 제가 친구랑 되게 여러 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하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에 그때 시작을 한 거니까 34년 정도 한 거잖아요. 이 일을, 친구 같은 그 일을.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34년 전에 내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너무 애썼고 너무 수고했고 너무 슬픈 일이었는데 진짜 너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다. 근데 그 상담의 숫자를 지금 하는 거에 3분의 1, 5분의 1로 줄이자. 의도적으로. 친구들이 뭐 상담해줘 이래도 시간당 70만 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너무 이른 나이에 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음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이 골짜기를 언제 다 지날지도 모르는 끝없는 암흑.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버지가 밉다가 그립다가 원망스럽다가 보고 싶다가 저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어두움의 블랙홀이 우리를 다 그냥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않겠죠. 내가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만 한 5번에 한 번만. 그리고 지금은 친구가 좀 웃어도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행복해? 말이 돼? 난 이 슬픔에 젖어 있을 거야. 이 슬픔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된다고요. 되게 누군가가 보기엔 어른스럽지만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친구를 보면 그래 너 아버지를 기억해라.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너를 잡아먹게 하는 건 아버지가 너무 슬프다. 그렇게 100%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통 또래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하는 거를 60, 70%는 해라. 그냥 그게 실수든 실패든 좀 애들 같은 짓이든.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사겨라. 상담해준다고 또 사귀고 사겨라. 너 실수하고 실패해라. 모질라도 된다. 아빠는 네가 너무 먼저 어른이 되어버리고 의젓해져 버린 게 아빠가 미안하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아빠들이 계시다면 어른들이 계시다면 아마 똑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고2의 즐거운 것을 7, 80%는 하자. 그래야 나중에 더 좋은 상담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된다. 그게 전문적 상담가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돼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포지션은 너무 다양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포지션은 선택 가능하다. 상담가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목표고 더 중요한 건 목적. 뭔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그마한 어떤 도움이 되는 거.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극한의 방황과 극한의 슬픔에 젖어 있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줬고 사랑을 줬고 많은 걸 줘서 고맙고 늦었지만 가서도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7, 80년 있다. 그때 우리 친구 때 되면 거의 150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일은 100세 때부터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김창옥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말로 쓰셨네요. 그런데 2022년 12월 말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쌤을 알게 됐습니다. 쌤 토킹하는 영상을 보고 빵빵 웃음 터지고 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힐링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 사람보다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2022년 12월 말에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그럼 지금 한 달 안 됐다는 건데? 네, 이제 일주일 좀 됐죠. 일주일 전에 제가 봤어요. 그래요? 지난주, 예. 그쵸. 지난주 오늘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는 그분에게도 좀 통용되는 말입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힐링이 되는데 저는 어디에서 힐링을 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또 받긴 하는데 전 처음에는 이 강연하는 게 저한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선생님이 오신 게 오늘 제 힐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의 힐링은 어디냐라고 할 때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하신 진심으로 오늘 선생님이 와주신 거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내가 우리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때로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힐링은 이베이? 그 이베이에서 그 택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현행하는 물건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좀 다 빈티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앞에 꼭 빈티지라는 단어를 붙여요. 빈티지 볼펜, 뭐 빈티지 분무기, 뭐 빈티지 와이프, 빈티지 와이프래요. 빈티지 와이프. 오늘 오신 분은 빈티지 와이프예요? 아니면 현행 와이프예요? 빈티지? 빈티지는 아니시래요. 빈티지. 그래서 뭔가 빈티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취향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태어난 나라에 없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태어난 지역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살아온 내 환경, 이 밖에 내가 좋아하는 그게 사상이든 사고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을 좋아하면
답답한 사회일수록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벨라냐? 아우, 얘는 그냥 벨라. 아우, 벨라. 제주도 사투리는 벨라진치룩 한다 그래, 그걸. 아우, 벨라진치룩. 아우, 사람이 이제 벨라 그냥 남들 먹는 거 먹고, 남들 입는 거 입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뭘 그렇게 그냥, 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최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때라고 생각해요. 자, 나는 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고유한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내 환경은 이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베이를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인데 전 세계에 물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베이는 중고 물건이 많아요. 요즘 이베이 유료 광고하는 것 같네요. 그냥 이베이는 월드 클래스 당근 마켓?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고나라?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빈티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쓰는 거. 에휴, 귀신 붙은 거 그거 왜 사? 누가 썼다가 뒤졌는지 알고? 군복이면 그거 죽은 사람 입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거보다는 남이 썼던 게 좀 좋아요. 시간이 잘 묻어난 거. 남이 잘 써서 시간이 묻어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물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취향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저는 언제 딱 좋아지는 거 같냐면 내가 딱 원하는 그 지점 거기 있을 때 그때 전 되게 좋아요. 택배. 왜냐하면 사진으로 본 택배랑 실물로 본 택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개팅 이 여자랑 할래?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씨 이것들이 그 사기 이 스노우로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피부 겁나 좋게 막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완전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아,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제 내가 그 원하던 게 딱 그거네. 아, 난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취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외여행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해외여행 막 몇백만 원짜리 쓰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취향 여행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오마카세 20만 원짜리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20만 원짜리 처먹고. 그럼 뭐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나의 취향이랑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간은 거대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 힐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기 전에도 택배 하나 받았어요. 만년필. 중고인데 제가 원하는 몸통은 민트, 대가리는 골드. 요즘은 그런 조합으로 만년필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만년필을 안 써도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때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네. 쉐쉐.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